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준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학년도 택앤스, 택앤스거든요. 택앤스 강좌의 택틱 넘버 제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택앤스 강좌 OT 같은 경우는 드려야 하는 말씀이 좀 많습니다. 정보량이 많아요. 큰 이유 중에는 뭐가 있냐면 요 이전 커리큘럼인 개념 완성, 핀셋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듣더라도 공부를 많이 해봤든 적게 해봤든 안 해봤든 누가 듣더라도 되게 편하게, 그러니까 무난하게 큰 파도 없이 들을 수 있는 강좌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개념이라는 어떤 기획의 특성상 여러분들의 이해나 암기가 좀 위주가 되는, 그게 좀 큰 줄기가 되는 강좌다 보니까 어떤 강사의 스타일이나 강사의 어떤 문제를 푸는 색깔 같은 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해하고 외우고 이제 이런 강좌였다면 요 택앤스부터 요 이후에 이어지는 문제풀이 강좌부터는 이 강사의 색깔이나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느낌의 해설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어떤 풀이 과정으로 밟아갈 것인가를 이 스킬 강좌 포지션에 있는 이 택앤스에서 어느 정도 좀 엿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택앤스 강좌 OT에서는 이 택앤스 강좌뿐만 아니라 이 홍준용이라는 강사의 어떤 문제풀이의 색깔이라고 할까요? 강사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설명을 드려야겠죠.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거야. 이 홍준용 강사가 문제를 좀 어떤 스타일로 풀어가는가, 어떤 풀이를 좀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택앤스라는 강좌와 함께 그런 것들도 해소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이런 강좌고 이런 스타일의 강사구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영어 단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뭔가 전술, 뭔가 전략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전술과 전략이죠, 그죠? 택앤스라는 강좌가 어떤 좀 컨셉, 그러니까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만든 강좌냐라고 했을 때는 부제목이 이제 유형 공략입니다. 유형 공략. 스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사들의 강좌 중에서는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는 스킬 강좌 포지션이긴 하지만은 저는 유형 공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렇게만 들으면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조금만 좀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서 단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안 룰렛. 여러분들 중에서 러시안 룰렛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죠? 안 봤어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 권총이 있습니다. 권총 게임인데요. 권총에 총 6발의 총알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에만 총알을 넣고 돌린 다음에 자기 머리를 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총알이 날아갈 확률은 6개의 공간 중에 하나만 총알이 있으니까 6분의 1일 거다, 그지? 2개를 넣으면 3분의 1일 거야, 그지? 3개를 넣으면 6개 중에 절반이니까 2분의 1일 거야. 그런 식으로 총알을 총 6개 넣을 수 있는 권총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지? 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수능을 공부할 때 아마도 공부량이 정말 현저하게 적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념 한 바퀴는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개념 한 바퀴를 쭉 보고 나서 뭔가 공부를 더 하거나 수능을 보러 갈 텐데 아무래도 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개념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어려운 정도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한 바퀴를 좀 돌고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는 점수야. 그치? 그러니까 옛날엔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요 개념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추론형 유형들이 너무 난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개념만 풀고 수능장에 가서 대충 3등급 노려보기, 운 좋으면 2등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한 5년, 6년, 7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생명과학 1을 선택했다, 여기서 뭔가 이득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추론형 유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강좌를 통해 내가 드리고 싶은 거는 총알입니다. 총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 시험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상수로 100% 만날 수 있는 유형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유형에 각각 한 발씩 총알을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는 뭐냐면 이 강좌의 수강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총알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공부 양과 태도에 따라서 내가 몇 개나 내 권총에 넣어서 수능장에 갈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각 유형별을 공략할 수 있는 총알이라고, 그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권총에 넣어서 수능장에 가시는 겁니다. 그게 컨셉이고요.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또 있으니까요. 유형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명과학 1 시험지에서 100% 만날 수 있는 추론형은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제외하면 타율이 매우 낮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 것들이고요. 얘네는 아마 100% 출제가 되겠죠.
크게는 뭐 근수축, 막전이, 감수분열 요 위에 세 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대중적인 표현으로 킬러, 준킬러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준킬러라고 합니다. 요 세 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대중적인 인식으로는 얘네는 우리가 좀 풀어내야 하는 준킬러지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죠? 물론 여기 내부에서도 이제 근수축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다는 인식이 있고 막전이나 감수분열은 조금 더 무겁다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은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한 유형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 그지? 반대로 밑에 세 개 같은 경우 가계도 분석, 여러 가지 유전,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상 뒤쪽에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우리가 뭔가 일반적인 속세의 인식으로는 이제 킬러다. 혹은 내 용어로 따지면 이제 킬러 후보다라는 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킬러 후보라고 하는 거는 이 시험지 하나에 세 개가 전부 다 킬러로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만날 시험지에서는 이 세 개 중에 한 두 개 정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될 거고 하나는 좀 떨어지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을 1년 내내 괴롭힐 뭔가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풀러갔더니 문제가 안 풀리네 라고 할 수 있는 유형들이 될 겁니다. 그죠? 이 태겐스 강좌의 목표는 이 6개에 대해서 뭔가 유형을 공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유형들을 공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좀 컨셉입니다. 내가 좀 하고자 하는 건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도록 하는 거. 이 6개를 전부 다 공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몇 개 공략할지, 3개 할지, 4개 할지, 5개 할지, 본인 총알에 총알을 몇 개 넣어서 갈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해나가실 겁니까? 뭐 어떤 뭐 스킬이 있습니까? 어떤 뭐 지식을 알려주실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크게는 2개의 섹션으로 좀 구성된 강좌예요. 자, 우리는 이 유형들을 쭉 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볼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유형 하나를 딱 집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막전이를 집어볼게요 라고 했을 때 막전이에도 택, 앤, 스가 있어요. 가계도에도 택, 앤, 스가 있어요. 돌연변이에도 택, 앤, 스가 있어요. 각 유형 하나를 딱 집었을 때 택, 앤, 스를 보면 그지? 얘를 조금 알아내시면 그 유형을 공략했다라고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쭉 막 본다 이런 느낌의 공부가 아니고 유형 하나를 딱 집은 다음에 택틱 보고 전술 보고 전략 보고 유형 공략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뭐 얘는 뭐고 얘는 뭡니까? 전술은 뭐고 전략은 뭡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택틱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 책과 강좌에는 전부 다 택틱이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있습니다. 유형별로 가는 거예요. 자, 택틱에서는 뭘 좀 하는 거냐면 뭔가 이 홍준용 강사의 어떤 시그니처죠.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고 배우고 이해하고 체화하는 영역입니다. 매뉴얼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 5분 정도만 뺏어가지고 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내 얘기. 내가 이제 인강할 때는 내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현장에서는 이제 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쫄깃한 강의를 좋아하고 텐션감 있는 강의를 좋아합니다. 지루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내 얘기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말도 되게 빠르게 하고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인강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이 내향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여기 카메라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랬네 하면서 내 얘기하기 좀 부끄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 하면은 뭔가 내 수험 생활의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수험 생활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시로 대학 갔고요. 정시로 대학 갔고 수능을 2번 봤어요. 고3 때도 수능을 봤고 재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대학이 없어요. 반수가 아니고 고3 때는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대학을 아예 못 간 상태에서 대학 없이 그냥 생재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지? 뭐 간단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고3 때요. 나 정시 파이터였어요. 공부를 사실 고2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고2 때까지는 물론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이 성과가 뭔가 전국에서 정말 내로를 하는 친구들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3 넘어가면서 내가 꿈이 생겼단 말이야. 그땐 너무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사를 너무 동경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은 뭔가 멋진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의대 가려면 공부를 졸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3 때 성적이 진짜 확 올랐단 말이야. 진짜로. 그래서 고3 때 보는 뭐 6월 모의고사, 뭐 9월 모의고사, 고3은 뭐 3, 4, 7, 10모도 있죠. 교육청도 보니까 이거를 진짜 고공비행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뭔가 흔들림 없이 진짜 잘 봤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성적이 올랐고 잘하고 있네. 그러면 누가 봐도 수능을 잘 봐야 돼.
실제로 어느 것도 있냐면은 막 이 사이에 우리 고3 때 담임쌤이 우리 부모님을,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을 전주로 불러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대를 가려면 과탐 2과목을 봤어야 됐어요. 불러가지고 준용이는 2과목을 시켜야 된다. 얘는 서울대 의대를 가려기 때문에 2과목을 시켜야 된다고.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성실하고 잘했어요. 근데 수능을 봤거든요. 뚝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미끄러진 거야, 그지? 이날 너무 슬펐어요. 이 전주에서 수능 끝나고 우리 엄마 아빠 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차 안에 채점을 했거든요. 진짜 눈물 나더라, 진짜로.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왜 말렸는지를 몰랐어. 이게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라기보다는 고3처럼 수능을 안 봐본 사람들이나 특히 학부모님들은 이 감성을 이해를 못해. 아니, 수능 날 네가 점수가 안 나온 거면 네가 열심히 안 한 거겠지, 네가 못하는 거겠지, 실력이 부족한 거겠지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물론 뭐 진짜 실력 부족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진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왜 미끄러졌지?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그냥 뭐 그러니까 재앙인 거지, 재앙. 약간 자연재해 같은 거지. 뭐야? 이랬단 말이야. 이제 그리고 나는 대학에 없이, 왜냐면 너무 의대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뭐 치대 한의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에 없이 재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도 생각을 했지. 분명히 재수하면 열심히 하겠죠.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할 거고 잘할 겁니다. 근데 또 보장이 없잖아. 그지? 내가 아무리 6월, 9월을 잘 해도 수능 날 안 미끄러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왜? 이때도 똑같았으니까. 그치?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수능장에서 왜 말리지?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단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결론이 뭐였냐면, 단순히 뭔가 문제를 많이 푼다, 답을 열심히 내본다, 그지?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를 많이 돌려본다, 이런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수능장에서 할 수 있는 내 사고들을, 수능장에서 내가 하는 판단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장에 가서 내가 뭐 어떡하지? 돌발 상황이 발생했네? 어떡하지?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하자 같은 것들을 딱 정해두고, 그 정해둔 틀을 가지고 연습하고, 그 연습한 걸 가지고 수능장에서도 구현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녹아 있는 게 바로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강의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이제 저를 뭔가 빠르게 이제 성장시켜주고 있는 거, 강사로서요, 그죠? 가 바로 이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 뭔가 이제 스킬이나 지식의 나열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고요. 뭔가 사고의 순서, 수능장에서 할 수 있는 사고의 뭔가 순서에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식도 들어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좀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나를 좀 좋아하는, 내가 지향하는 키워드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 매뉴얼은요, 일관성과 실전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걸 그대로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요. 뭔가 그 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걸 정말 싫어해. 좀 어떤 말이냐면, 일관적이게 가르치고요, 실전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게 매뉴얼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매뉴얼을 만드는 방식인데, 크게는 일반화와 카테고리화가 있습니다. 뭔가 내 머리로, 나의 지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연습으로 수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일반화를 바로 해드립니다. 실제로 일반화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형이 너무 다양하거나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이건 일반화하기 위험해라고 하면은 카테고라이징을 또 선호합니다. 카테고리 1, 2, 3 정도를 만들어두고 세 개 중에 뭐 할래?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바로 매뉴얼입니다. 세 번째는 실링과 플로어에 대한 인식입니다. 실링은 천장이고요, 플로어는 바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앞으로. 고점과 저점에 대한 건데요.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생물로 하면 좀 그러니까 국어로 합시다. 국어는 다들 공부할 거니까. 자, 국어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7월이에요, 7월. 뭐 7월, 8월이야. 슬슬 뭔가 이제 실력도 좀 올라왔고, 6평도 받겠다. 이제 뭔가 실무를 많이 풀 거야. 그지? 오늘은 이감, 내일은 상상, 막 이럴 거야. 그지? 실무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실무를 봤어. 94점이 나왔다, 치자. 이야, 좀 잘 나왔다, 이거야. 대학 가겠다. 근데, 뭐 비슷한 난도의 시험이라고 할게. 등급 컷이 비슷해. 근데 내일 시험 봤는데, 내일은 내가 85점이 나왔어. 그럼 질문. 하루 사이에 점수가 9점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9점 떨어진 거야? 실력이 감소한 거야? 그럼 다음날 예를 들어서, 모레 봤더니 93점이 나왔어. 그럼 다시 8점 올라갔으니까 실력이 8점 올라간 거야? 아니지. 실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실력은 어딘가에 있는데, 네 점수가,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지 스타일이나, 예를 들어서 내가 법지문을 못하는데, 이날 법지문이 나왔어. 그지?
아니면 본인 운이 나. 이때는 좀 찍어서 잘 맞았는데 이때는 좀 억울하게 틀렸어. 이런 거나 되게 다양한 본인 컨디션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다양한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고점도 있고 저점도 있고 사람은 다 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천장과 바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특히 과탐은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과탐은 등급 컷이 정말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 더 맞는 거랑 덜 맞는 게 너무 크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생명과학을 내가 잘하고 싶어. 연습을 할 거야, 1년 동안. 그러면 야, 실링, 고점이 높은 게 중요할까요? 플로어, 저점이 높은 게 중요할까요? 고점이 높아야 될까? 저점이 높아야 될까? 맞춰보세요. 아니, 뭐가 중요해? 둘 다 높아야죠, 당연히. 그지? 실링도 높고 플로어도 높은 게 좋은 겁니다. 그죠? 내가 잘 볼 땐 잘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못 보더라도 하한선이 깨지면 안 될 겁니다. 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만드는 게 매뉴얼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또 반대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게 좀 뚜렷한 편이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특수한 케이스 조건에 의존하는 풀이, 이거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얘를 조금 더 편한 말로 하면은 어떤 사후적인 풀이거든요. 그지? 그동안 우리가 풀어온 문제들의 뭔가 답을 내는 거 있죠. 답이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 정말 맨 마지막에 찍기 특강할 때 이 정도만 중요한 거지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전혀 안 중요해요. 그죠? 뭔가 이 사후적인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만 풀 수 있는 풀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푸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 두 번째, 직관과 귀류의 남용. 가끔씩 누가 이제 물어봅니다. 듣다 보면 좀 와닿는 게 뭘 거냐면 쌤은 그러면 귀류를 아예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귀류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이나 귀류도 실제로 훈련을 하다 보면 늡니다. 다만 우리의 인류의 IQ의 지능상 1년 동안 지능이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귀류할 수 있는 속도나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케이스의 숫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몇몇 유형들에 대해서는 직관이나 귀류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근수축에서 귀류 한번 사용할게요 하는 거하고 가계도에서 귀류 한번 사용할게요 하는 거하고는 그 가치가 달라요. 근수축보다는 가계도가 귀류의 호흡도 길고요. 귀류를 잘못했을 때 얻게 되는 리스크도 큽니다. 그지? 반대로 근수축에서 귀류 한번 세이브 하는 거하고 가계도에서 귀류 한번 세이브 하는 것도 가치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이 직관이나 귀류를 남용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얘를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단순하게 스킬을 알려주거나 지식을 알려주는 강의는 아닙니다. 스킬 넘버 1, 2, 3 이런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찍먹이 효과가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홍준영 강사가 이 유형이 유명하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 하고 중간부터 듣는 거 있죠.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만 시간 낭비야. 그러다 보니까 당부드립니다. 요 강좌는 처음부터 그냥 호흡을 따라오세요. 그게 맞아. 그게 맞고요. 단순히 뭔가 스킬과 지식을 배우고자 한다면 좀 적합한 강의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냐라고 했을 때는 유형별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뭐 가계도다라고 하면은 이런 단계들을 좀 거쳐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계도 분석을 뭔가 했어. 뭔가 예를 들어서 시험지에서 가계도가 만났어. 이 문제 가계도 문제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해석들을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심하게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해석, 어떤 타겟팅, 어떤 해석을 어떤 순서로 몇 초 동안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사견, 어떤 현명한 이 생각을 좀 담아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추론의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문제도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난 이거밖에 못해. 그치? 근데 이거만으로 문제를 끝까지 앞으로 1년 동안 풀어낼 거야. 좀 반대로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뭔가 사고의 순서를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수능을 본다는 걸 좀 인지하셔야 돼요. 수능장에서는 별일이 다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단다? 내가 알려주는 이론에는 결함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걸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봤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 다만 수능장에서는 별일이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장에서의 너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결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잘못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정말 낮은 확률로 문제가 진짜 어려울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어떡할래? 그 문제를 붙잡고 늘어질 거야? 넘어갈 거야? 뭐가 현명하지? 기준이 있나요? 애매하다, 그지? 제일 좀 지양해야 되는 거는 수능장에서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수능장에서 지금 어떡하지? 라고 본인한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문제가 안 풀려. 뭔가 이상해. 안 풀리네. 왜 안 풀리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는 네가 싸울 건지
필 건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되냐면 수능 볼 때 하는 게 아니고 연습할 때. 본인이 연습할 때 어떤 게 좀 현명한 판단인지도 정해갈 수가 있을 거야. 이거에 대한 내 사견을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서 적합하게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내 생각에는 수능에 적합한 사고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요. 또 예를 들어서 유형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막전이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의 풀이를 알려주고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 근수축 같은 유형이라고 하면은 근수축은 길이와 변화량으로 문제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변화량을 발전시켜보는 풀이를 가지고요. 이 유형이 크게 세 개 있거든요. 길이, 비율, 단면을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딱딱딱 정리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 하나하나씩 공략해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매뉴얼이고요. 교재를 보시면 크게 3단 구성인데요. 첫 번째는 이론, 그지? 이 가계도 특이적 해석의 일부인 연관 공유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요. 다양한 예제들로 연습합니다. 이런 가계도를 보고 연관 공유 대상 확인해서 뭔가를 해보는 그런 예제들로 연습을 한 뒤에 실제로 문제도 많이 풀 겁니다. 기출 변형, 기출을 조금 더 어렵게 한 혹은 쉽게 한 문항들을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재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론을 가지고 좀 훈련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본인 걸로 만드는 데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거에 적합한 양적 확장 혹은 양적 확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푸는 게 바로 전략 페이지입니다. 전략 페이지, 스트래테지 페이지인데요. 이건 이제 문제 양적으로 봤을 때는 여느 엔제와도 좀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제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예제 같은 경우는 100% 자작입니다. 아무래도 이론에 좀 체화에 맞도록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고요. 뒤에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 평가원 기출 문항이나 기출 변형, 자작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가끔 가다가 요 이론을 배우기 전에 기출 문제를 좀 먼저 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게 이 생명과학은 기출 문제가 너무 소중해요. 몇 개가 없어, 그제?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만 좀 넘어가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또 완전 트렌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최근 몇 개년 문제는 되게 소중한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을 본인의 이론도 확실히 배우기 전에 그냥 무자비하게 소비해버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기출 문제를 외우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근데 외우기 싫어도 문제 풀다 보면 기억이 나버릴 거거든, 그제? 기출 문제 좀 아껴 봅시다. 어떻게 아껴 풀 거냐면 본인의 이론을 완벽하게 좀 체화를 한 다음에 그 이론이 맞는지를 기출문제 가서 점검하는 거야. 이 순서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집을 전부 다 푸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갖고 나오는 기출만 좀 풀어보시는 거. 그 이후에 이거 다 한 다음에 기출분석 넘어가시는 게 아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스트래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인간교재다 보니까 독학 요공서적이 아니잖아요. 엔제 문제집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또 해설지가 크게 필요가 없는 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문제를 풀 때 좀 해설지에 참고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까 하여 해설지도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다 매뉴얼 베이스로 해설했고요. 예를 들어서 가계도의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계도 매뉴얼 1단계 비특기적 해석, 2단계 뭐 조건 타겟팅, 3단계 특기적 해석이라고 하면은 해설지도 그대로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단계 비특기적 해석, 2단계 조건 타겟팅, 3단계는 아마 이 특기적 해석 중에서 치환을 사용한 것 같아요. 치환 이런 식으로 4단계는 없습니다. 4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결함으로 인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론은 3단계면 끝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를 그대로 담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뉴얼을 체화할 때 좀 필요할 수 있는 게 이 양적 확장, 스트래테지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유형들을 공략해 나가는 강의입니다. 조금 더 명시적인 것들은 강의를 듣다 보면 와닿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강사구나 라고 바로 와닿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을 좀 줄이고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수강 방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순서가 좀 이상해요. 이 강의의 순서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이 강사의 캐릭터 자체가 좀 평범하지 않은 강사라서 남 말 잘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수강 방법도 좀 특이할 수가 있는데 당부의 말씀은 기획자의 의도에 좀 따라와 달라. 그럼 기획자가 누군가요? 나예요. 내가 기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순서가 이상한데 교육과정 순서가 아닙니다. 파트 1은요. 가, 막, 감이고요. 파트 2는 여, 근, 돌입니다. 사실 교육과정 순서나 혹은 난도 순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 근수축이나 막전이가 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감수분열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어야만 하겠지만은 요 강의는 이 홍준용 강사의 어떤 세계관, 풀이 세계관으로 입문하는 강좌입니다. 앞으로 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나의 풀이로 입문하고 체화하는 강좌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쭉 흡수를 하려면 뭔가 이 교육과정상의 순서보다는 이게 들었을 때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적인 어떤 이 난도랑 무관하게 이론적인 좀 뭐랄까요? 이 줄기에 따라서, 뿌리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좀 틀어서 배치했습니다. 밸런스도 잘 맞을 거고요. 듣는데 부담이 없을 거예요. 다만 제발 순서 지켜달라. 그지? 찍먹 갑자기 쌤 이게 유명하다는데 이거 들어볼까? 이러지 말라고.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 배속은 하셔도 무관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평소에는 말이 더 빠른 사람이고 인강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배속 아무렇게나 하세요. 단 건너뛰기는 하지 마. 왜냐면은 대충 예상이 돼요. 듣다 보면은 이론적으로 뭔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잖아. 그치? 이거 맞나? 이게 맞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럴 수가 있잖아. 이미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어떨 거냐면 거의 100% 확률로 네가 궁금해하는 그 시점 있죠? 그 시점으로부터 한 10분 전, 20분 전에 이미 그 내용 설명하고 있을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아는데 라고 해서 건너뛰지 마세요. 건너뛰지 마시고 차라리 빠르게 여러 번 들어. 그게 나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체화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수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수강 대상입니다. 누가 좀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누가 들어야 하고 누가 들으면 안 될까요? 들으면 되는 대상은 되게 포괄적입니다. 고득점을 원한다. 고득점이라고 하는 거는 만점부터 40점 이상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강의가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예를 들어서 저는 추론형 공부를 안 할랍니다. 이런 사람 사실 이제 없겠죠. 사실 추론형 공부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생명과학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생명과학 하겠다는 거는 생명과학의 이점을 얻겠다는 건데, 이 생명과학의 리턴은 사실은 추론형을 많이 맞았을 때 오는 게 바로 생명과학의 이득이거든요. 또 개념 베이스가 없다라고 하면 개념 완성 먼저 하십시오. 걔가 가성비가 더 좋으니까요. 문제 수가 많고요. 개념 먼저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런 것들. 핀셋을 들었으면 당연히 더 좋고요. 핀셋을 안 들었어. 제가 N수생입니다. 혹은 고3인데 내신 열심히 해가지고 개념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따라오셔도 무방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단, 나랑 스타일이 다른 학생들은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있어. 뭐냐면, 찍어서 푸는 걸 즐기는 학생들이 생명과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귀류나 직관을 기반으로 해서 이 케이스를 검증해보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정추론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나랑 스타일이 다를 거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게 케이스를 넣어보는 귀류 산매경의 풀이가 아니고 해석, 추론, 논리에 기반한 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은 나랑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딴 데가.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태겐스라는 강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OT에서 말씀드려야 하는 것들은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제가 항상 오리엔테이션 날에는 뭔가 명언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치? 명언 들고 오잖아요. 그죠? 이 태겐스 강좌를 제가 처음 만든 게 내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3년차 강사니까요. 내가 가장 처음 만든 커리큘럼이 태겐스라는 강좌고요. 이 커리큘럼을 그 당시 대치동에 갖고 나오면서 이제 이런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강좌를 통해서 더 높은 데를 바라보고 강의를 할 거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이 나의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강좌를 통해서 뭘 해야 돼? 등급을 높은 데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랑 여러분이랑 함께 위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